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소총분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소총분대는 육군이나 해병대와 같은 지상군에게 있어서는 최소의 전투 단위로서 실제 전투에서 최근접전을 수행합니다. 이 소총분대를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상급 단위인 소대나 중대를 잠깐씩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소총분대다. 여러분은 오늘 해병대 소총분대 진면목을 보실 겁니다. 근데 너는 장교 출신이라는 자식이 좀 그럴싸하게 뭐 사단이니 뭐 군단이니 뭐 전략이니 이런 걸 좀 그 썰을 풀어야지. 너무 이게 작은 얘기 아니냐, 쪽팔리게 분대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해병대에서 지금 뭐 투스타 쓰리스타로 제대한 사람들도 이거 잘 몰라요. 네. 이건 나니까 알아요. 난 기억력이 그때 머물러 있어요. 저 소위 중위 때.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군 포스타하고 나하고 이거 지금 분대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이긴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또 그 전략이니 뭐 이런 거 나 그런 거 몰라요. 예. 나뭐 군대 생활 6년 하고 나왔는데 그런 거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대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걸 나랑 똑같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왜? 더 큰 걸 배우려니까 포맷 시켜버린가 머리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이게 장군 출신들이 들어보면 저 새끼 뭐 나한테 토 못 할 거예요. 내 자신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서부터 좀 이상한데 이게 얘기가 좀. 먼저 이 해병대 소총분대는 시기에 따라서 그 편성 및 인원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월남전 때 다르고 제가 근무한 80년대와 지금의 2000년대 또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걸 시기별로 다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피곤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오직 제가 근무했던 80년대 중후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해병대 1개 분대의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대가 13명이었다고 기억하시는 분은 최소한 80년대 초반 이전에 해병대 생활을 하신 분이고, 10명으로 기억하시는 분은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까지 근무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2010년대 저희 아들 세대에서는 그 인원이 엄청 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해병대 소총분대는 10명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신임 소위 때 포항 1사단 2대대에서 가장 놀랬던 것은 소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분대의 편성이 제가 배웠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요, 소총분대는 1번 분대장, 2번 소총수, 3번 자동소총수, 또 몇 번은 M203 유탄발사기 사수, 이런 식으로 다 쭉 나가다가 마지막 10번은 부분대장,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서는 제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1번 분대장하고 10번 부분대장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는 제가 그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동기생들 대부분은요 1번하고 10번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동기생들 중에서는 제 기억력이 제법 괜찮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는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쓸모없는 것들만 기억을 잘합니다. 돈 버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비웃으시면 안 돼요. 자신의 군번은 기본이고 총번까지 외우고 있는 분들, 이러면 그분들도 우습게 되는 겁니다. 그나저나 너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길래 부분대장이라는 용어를 쓰냐? 난 해병대에서 부분대장이라는 용어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아주 많죠. 맞습니다. 80년대 해병대 소총분대에는 부분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광주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에서 초등군사반 교육을 받을 때는 육군의 지상전 전술교리, 육군의 편제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는 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1번은 분대장, 2번은 소총수, 쭉 나가다가 10번 부분대장이라는 이런 분대 편제를 교육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무에 오니까 해병대 소총분대는 그 편제가
제가 육군에서 교육받았던 거하고는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소대장 부임 첫날 소대 내무실을 순시한 소위님께서는 소대원 총원을 단독무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키시었습니다. 전투태세 검열. 이런 걸 꼭 장군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도 처음에는 장군처럼 행동해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신경 안 씁니다. 뭐 군악대니 의장대니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하는 모습은 사단장하고 똑같아요. 엄청 무게 잡습니다. 이럴 때 웃으면 안 돼요. 아무튼 소대장실에 앉아있는데 전령이 들어왔어요. 떡떡떡 들어가서 좋습니까? 들어와. 필성 뭐 대소장실 용무 있어 왔습니다. 이럴 때 그냥 딱 뭐 힘주고 물어봐요. 뭔데? 예, 소대 총원 집합했습니다. 그러냐? 근데 소대 선임하사는 어디 가고 네가 보고를 하나? 그랬더니 선임하삼 대원들 군장 검열하고 있습니다. 선임하삼? 이 선임하삼은 선임하사님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알았다. 여기 나 그 탄띠 찰 거니까 뒤에서 실잠바 좀 잡아라. 이거 실잠바 양쪽을 이렇게 접어서 잡아줘야 이게 탄띠 이렇게 딱 쳤을 때 자세 나오는 거. 이건 그 혼자서 못하는 거 아시죠? 그 소대장 갑질 아닙니다. 아무튼 이 소위 자식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장군급이죠. 네, 내가 지금 생각해도 좀 얼굴이 화끈거려요. 쪽팔려서. 어쨌든 그렇게 딱 이제 자세 잡고 나갔죠. 딱 나가니까 소대 선임하사가 면도도 안 해가지고 산적 같아요. 우리 삼촌뻘이야. 그때 나한테 꼬운 눈빛은 하나도 없어. 뭐 고참 하사 뭐 선임하사관들이 뭐 소대장 데리고 논다고요?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그 쏘이놈들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거의 득도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런 거는 뭐 하사 5호봉 그 밑에 뭐 그 정도 됐을 때 그럴 때나 그런 걸 느끼는 거지. 이렇게 막내 동생 같은 놈이 오면 귀여워서 그분도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잘해줘요. 어쨌든 선임하사는 열애하고 선임분대장인지 뭐 이런 보고를 하는데 총원 33, 사고 7, 열애 부, 현재원 26, 사고 내용 휴가 1, 입원 1, 해파 3, 주파 3, 비파 1. 이상 뭐 이런 보고 끝이라고 했나? 뭐 집합 끝이라고 했나? 뭐 이런 보고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돼서 그 순서가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33명 중에 7명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휴가 1명, 입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다 무슨 파자가 들어가요. 해파, 주파, 비파. 이런 용어는 난 교육받은 게 없어요. 이거 쪽팔리게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FM 그 자체 소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모포나 야삽이 뭐 몇 장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소대원 중에서 무려 5명이 어디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대 전투력의 15%에 15%. 이런 거 잊어버리고 다니는 자식은 소대원 그 전체 그 총살 지켜야 돼 이거. 그 뭐 1%도 아니고 15%인데. 근데 내가 제가 딱 야 해파? 그거 뭐야? 응? 딱 심각하게. 그랬더니 네 알파 2일대대 해안방어 파견입니다. 응? 그런가? 2일대대 이 자식들은 병력이 모자라? 왜 남의 애들을 데리고 가나? 제가 딱 이랬죠 이제. 뭐 이쯤 되면 이 쏘있는 간태기가 부은 거예요. 그 뭐 2대대에서 2일대대로 다 이제 그 해안방어 파견을 보내잖아요. 거기 이제 병력이 뭐 방위병 붙이고 그래도 모자르단 말이에요. 예? 이건 2일대대, 2대대랑 대대장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대대장끼리 그랬다 쳐도 그렇지 그게 쏘이 자식이 할 소리야? 2일대대 이 자식들은 뭐 병력이 그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그 연대장이 그 지시하는 거에 사단장 다 보고하고 이쪽 2대대에서 뭐 이렇게 뭐 100몇십 명 보내는데 그걸 갖다 지들끼리 대대장들끼리 뭐 술 한잔 먹다 빌려줄게 고마워 이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대원들이 딴 데로 간 건 아니고 믿을 수 있는데 간 거니까 이 해파 즉 해안파견 3명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파는 주계파견 즉 주계병이죠. 또 비파는 부사단장 공관의 공관병으로 비공식 파견된 인원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인원 보고를 다 받은 이 쏘임님 도열에 있는 소대원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휘봉이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배를 툭 쳤습니다. 제가. 때린 거 구타 아니에요. 이 소대장 분대장은 지휘관이 아니라 지휘자, 즉 커맨더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리더. 따라서 지휘봉 같은 거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손가락으로 툭 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랬더니 이놈이 상경 홍길동, 예? 아이 자식, 넌 소속이 없어? 몇 분대야? 딱 그랬더니 3분대입니다. 그 뒤에 내려가 딱 건드리니까 또 얘는 1분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앞으로 딱 나가가지고 군대 전문 용어를 딱 한마디 했죠. 뭐야? 건재유지 모르나? 건재유지. 각 군대별 1열, 소대 총원 3열 정도로 해쳐모여. 그렇게 뒤죽박죽 이제 섞여있던 소대 총원은 이제서야 분대별로 건재를 유지하고 정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분대부터 검열을 했어요. 맨 앞에 1분대장. 그리고 분대 최강의 화력 M203 사수를 찾았습니다.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M16 밑에다 그 이상한 통 하나 달고 있는 걔가 유탄 사수죠. 그런데 1분대에만 이런 M203 사수가 무려 3명. 내가 교육받은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제가 육군에서 얼마 전에 받은 교육 내용대로라면 1개 분대에 M203은 딱 한정이거든요. 하나. 그런데 해병대는 무려 3배. 와, 대포가 3배나 많은 거예요. 이러면 어마어마한 화력 차이죠. 소위님은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역시 내가 해병대 장교가 되길 잘했다. 북계군들은 우리 소대에 무려 10정이나 있는 M203의 무지무지한 화력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다. 내가 대포를 10개나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이러면 무서운 거 없죠. 근데 1개 분대의 석정이면 1개 소대는 9정이지 어떻게 10정이 되냐? 제가 뭐 부구단을 못 외운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무식한 놈 아니에요. 3, 3은 9, 9이잖아요. 그때 소대 선임하사 편제 화기도 M203이에요. 그 3, 3은 9 더하기 1 그렇게 10정이 맞죠. 그런데 육군 소총분대는요. 제가 교육받은 내용 1개 분대에 한정이었다는 거예요. 또 육군이 10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일렬로 쭉 세워놓는 식이었다면 해병대는 분대에서도 삼각 편제를 따랐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육군 소총분대에서 10명을 분대장조하고 부분대장조로 5명씩 나눠서 각계전투 약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건 전투 상황에 따라 그렇게 변형을 한다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분대장이 9명의 분대원을 각각 지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분대장은 각각의 대원들을 지휘하지 않고 조장, 이 조장은 사격 조장을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해병대 분대장은 이 3명의 조장을 지휘합니다. 1조 약진, 2조 어목, 3조 우회 뭐 이렇게 지휘한다는 거죠. 또 각각의 조장 밑에는 M16 양각대를 휴대한 자동 소총수 그리고 그냥 M16을 휴대한 소총수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근데 너는 지금 육군이나 해병대나 1개 분대는 똑같이 10명씩 편성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해병대가 강하다는 거냐? 제가 이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해병대 자부심에 취해서 무조건 해병대가 강하고 타군이 약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는 예전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저 결코 해병대와 타군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타군을 폄하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이면 다 똑같은 거지. 잘나고 못난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편성이 다르고 편제 화기가 다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무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제발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육군이나 해병대나 소총분대의 머릿수는 똑같이 10명. 근데 육군은 묵국 먹고 뛰는데 해병대는 소고기 먹고 뛰니까 해병대 체력이 더 강하다? 참나 이거 정말 그런 거 없어요. 해병대도 묵국 먹고 뜁니다. 따라서 체력은 논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육군은 1개 부대 M203 유탄 발사기가 한정, 해병대는 석정. 뭐 이걸 뭐 대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5.56mm M16에 비해서는 아주 강력한 화력입니다. 즉 해병대 소총분대는 공용화기 석정을 가지고서 40mm 유탄 고폭탄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탄 화력이 3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군에선 한 번 M203 사수는 제대할 때까지 이 사수가 되겠습니다만, 해병대는 소총수 그리고 자동 소총수를 거쳐서 조장이 되는 병장쯤이 돼야 이 M203을 휴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수의 숙련도에 있어서는 육군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짬이 돼서도 무거운 M203을 들고 다니면 좀 뽀대가 안 난다, 이런 건 쫄병들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비해서 해병대에선 M203이 조장의 상징입니다. 기수가 꼬이면 병장이 돼서도 M203을 못 들고 양각대 하나 차고 다니면서 자동 소총수로서 조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병대 소총분대에서는 고참이 무거운 걸 들고 가장 무서운 화력을 발사한다. 따라서 고참이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육군 소총분대의 1등병 유탄 사수가 9명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해병대 고참 병장이 M203을 들고 자동 소총수와 소총수를 지휘하면서 화력을 지원하는 게 전술적으로 더 우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좋다. 너희 해병대 화력이 육군보다 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너희들은 부분대장이 없지 않냐. 분대장 유곳이 너희 해병대 소총분대는 바로 와야 될 것이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소대장만 죽고 소대원 29명이 다 살아있다. 이거는 분대 플러스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그래요. 뭐 내가 그 소대원 29명 다 죽은 거 아니면 소대장이 죽은 거 뭐 그걸 내가 보고 상급 부대에서 오늘 어떻게 처리하나 내가 이걸 본 건 없어요. 아무튼 저 들은 얘기예요. 어쨌든 해병대는 부분대장이 없는 대신에 분대장 유고시에 선임조장이 그 임무를 대신합니다. 장난 같은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조장들이 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어떡하자? 참 수준 낮은 질문을 하시네요. 기수가 있잖아요. 기수. 해병대는 절대 지리멸렬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다음 80년대 당시 해병대 소총 분대장의 파워, 육군 소총 분대하고는 비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당시 육군에선 하사관 자원이 부족해서 총 30개월의 의무 복무 기간 중에서 18개월까지 유능한 병을 조기 진급시킨 다음에 분대장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하사로 임용해서 남은 군대생활 10개월 정도를 분대장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조기 진급한 하사들을 원래 자기가 근무하던 소대로 보낸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대장보다 선임인 병장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후임자가 갑자기 하사 달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꼴이죠. 당연히 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에서 비록 기수는 없어도 누가 선임이다 후임이다 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분대 지휘력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발생했다. 아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위를 낮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당시 해병대에선 이런 병 출신으로서 해병대 병 기수를 말아먹는 그런 분대장은 없었습니다. 당시 병들은 가끔 징집 기수가 있었지만 해병대 하사관은 100% 지원자였습니다. 육군에 비해 분대장 충원이 비교적 수월했다. 물론 고참병과 신임 하사 간에 왜 알력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건 고참 하사와 신임 소위 간에도 있는 그것처럼 초기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 정도였지 그걸로 인해서 분대나 소대의 전투력을 말아먹었다, 갉아먹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정리하면 해병대 소총분대는 육군 소총분대에 비해서 첫째,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둘째, 분대장의 권위나 지휘력이 육군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이건 제가 육군 출신들한테 욕 좀 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대장만큼은 육군하고 비교하지 마라. 제가 해병대 소대장 출신이지만 대놓고서 우리가 육군 소대장들보다 낫다. 결코 그런 말은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대장만큼은 진짜 달랐다.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인정합니다. 병사 개개인의 능력을 제외한 결집된 단위로서의 전투력이 육군은 10명으로 이루어진 분대에서 시작되지만 해병대는 3명으로 이루어진 병장이 지휘하는 사격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정규전 부대라서 적절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육군 특전사 역시나 중대라고 부르는 대위가 지휘하는 한 개 팀은 12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전 역시나 12명이 최소 단위라는 뜻이죠. 하지만 정규전을 수행하는 해병대 소총분대는 육군에 비해서 그 조직을 더욱 세부적으로 쪼개놨습니다. 해병대는 상륙군이다. 상륙군은 공격을 주임으로 한다. 입자가 작을수록 그걸 뭉쳤을 때 더욱 단단하게 굳습니다. 해병대 병들의 전투력과 자부심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인원이나 편제 화기 등에서 예전과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해병대 고유의 임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해병대 고유의 원칙 역시나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이 가장 겁내는 부대일 것이다. 선배들에 비해서 더욱 강력하게 적을 공포로 몰아넣는 해병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로 영원히 발전하길 기원하면서 해병대 예비역 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해병대 부사관 그리고 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